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은행 규제를 풀면 경기가 살아날까? 의문형인데요. 지급준비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는데요.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인하를 시켜서 시장에 돈을 공급한다. 기사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지급준비율을 인하를 해서 중국 경제에 5천억 원 위안, 약 700억 달러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조치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풍부하게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급준비율이 뭐길래 지급준비율을 인하시켰더니 시장에 돈이 풀릴까? 먼저 지급준비율이라는 거는요.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고객 1이 은행에게 예금을 100만 원을 하면 이 은행은 중앙은행, 은행들의 은행인 중앙은행에게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걸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은행에게 맡긴 돈을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을 한다. 이렇게 지급준비율이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왜 시장에 돈이 풀리나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준비율이 유동성에 영향을 왜 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은행이 하는 일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 1이 은행에게 예금을 100만 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은행은 고객 1에게 받은 이 예금을 가지고 고객 2에게 또 고객 3에게 대출을 해줘야 되겠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100만 원을 예금을 받은 은행은 고객 2와 고객 3에게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을까? 은행이라고 해서 고객 2와 3에게 무작정 없는 돈을 대출해 줄 수 없는데 과연 대출을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은행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방금 예시처럼 은행 예금이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은행은 대출을 얼마를 해줄 수 있을까? 10만 원을 해줄 수 있을까? 50만 원을 해줄 수 있을까? 100만 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저의 답은 국가의 지급준비율 기준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이 100만 원인데 지급준비율이 100%라면 의무 적립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은행은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1만 원도 해줄 수 없는, 한 푼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급준비율이 50%라면 의무 적립액은 50만 원이 되고요. 은행은 예금 100만 원을 받아서 50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7%면 의무 적립액은 7만 원이 되고 은행은 100만 원 예금 중에서 93만 원을 대출해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적 지급준비율은 7%고요. 한마디로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이 지급준비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은행은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게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대출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통화 승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은행이 고객이 예금한 돈 중 10만 원을 의무 적립하고 대출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또 고객이 대출받은 돈 10만 원을 사용 후에 똑같이 예금을 한다면 예금액과 대출액은 어떤 차이가 날까? 이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고객 1이 은행 A에게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 A는 10만 원을 적립한 뒤에 90만 원을 고객 2에게 대출을 해주게 될 겁니다. 고객 2는 또 이 대출 9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사용하고 다른 은행 B에다가 80만 원을 예금을 한다.
그 다음 은행 B도 10만 원을 적립하고 총 70만 원을 고객 3에게 대출을 해주고요. 고객 3도 10만 원을 사용하고 다른 은행 C은행에게 60만 원을 예금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C은행도 10만 원을 적립하고 다른 고객 4에게 50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 이런 예금과 대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최초 은행 예금은 1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의무적립액 A은행의 의무적립액 10만 원, 대출액 90만 원, 똑같이 B은행 의무적립액 10만 원, 대출액 70만 원, 마지막으로 C은행 의무적립액 10만 원, 대출액 50만 원이 이뤄진다면 예금액은 100만 원이었는데 대출액은 단 3번 대출 예금이 이뤄졌더니 210만 원이 되었죠. 한마디로 예금액보다 대출액이 커지는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을 조금만 달리해서 은행이 방금 전에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만 의무 적립을 하고 대출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똑같이 고객 1은 A은행에게 100만 원을 예금을 하지만 A은행은 5만 원만 적립하고 95만 원을 고객 2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고객 2는 똑같이 10만 원을 사용하고 85만 원을 B은행에 예금을 할 수가 있고요. B은행은 똑같이 5만 원만 적립하고 고객 3에게 80만 원, 방금 전보다 1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을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고객 3은 똑같이 10만 원을 사용하고 다른 은행 C에게 70만 원을 예금을 하고요. 은행 C는 똑같이 5만 원을 적립한 다음에 65만 원을 고객 4에게 대출을 해줬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요. 마찬가지로 최초 예금 금액은 100만 원, 방금 전과 동일하지만 의무 적립액은 5만 원으로 낮아지고 대출액은 의무 적립액과 반비례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40만 원이 되는데요. 방금 전보다 대출액이 더 커졌다. 의무 적립액, 지급 준비율이 낮아지면 대출액이 더 늘어난다 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는 통화 승수가 증가한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시장에 돈이 더 잘 돌게 된다. 통화 승수가 증가를 한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급 준비율을 내리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고 시장의 돈이 더 잘 돌 수가 있다. 이게 지급 준비율을 내렸을 때 나타나는 효과고요. 이런 기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중국이 최근 들어서 지급 준비율을 내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전략을 왜 다른 나라들은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제 나름대로 드려보자면요. 지급 준비율을 내리면 재무구조, 특히 은행의 재무구조가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뱅크런, 고객들이 은행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서 돈을 한 번에 뽑는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용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한마디로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는 지급 준비율을 건드리지 않는 경향을 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급 준비율을 내리는 대신에 신규 은행에 대한 허가를 늘려서 지급 준비율을 내린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은행을 통해서 예금과 대출을 거치다 보면 최초 예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게 되고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예금과 대출 이 사이 간의 통화 승수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돈,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지급 준비율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